스니커 역사가 기억하는 스니커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요? 혁신적인 기술이나 멋진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스토리와 아이코닉한 면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10번도 넘게 재발매되었지만 발매할 때마다 아직도 화제가 되는 신발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맥스 95의 퍼스트 컬러인 형광 컬러인데요. 에어맥스 95는 30년 전인 1995년 크기를 달리한 에어맥스 시스템을 앞뒤로 적용하여 출시되었습니다. 당시 ACG의 디자이너였던 세르지오 로자노가 디자인하였고 인체 해부학에서 영감받은 센세이셔널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에어맥스 95는 에어맥스 시리즈의 전성시대를 연 기념비적인 신발인데요. 이런 아이코닉한 신발일수록 언제나 퍼스트 컬러에 주목합니다. 바로 이번에 돌아오는 네온 컬러입니다. 총 10차례나 재발매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발매한 건 2020년이었는데요. 이번 판은 조금 특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발매한 버전은 어떤 점이 다른지 에어맥스 95의 아이코닉했던 순간 4가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에서의 등장입니다. 유이왕에서 에어 머슬이라는 이름으로 작품 속 캐릭터 조이 필러가 착용했었는데요. 이 제품은 25년 가을에 의류와 함께 컬렉션으로 공식 발매한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발매 정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이왕의 팬분들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이왕 외에도 에어맥스 95는 만화에서 또 한 번 등장했었는데요. 97년에 연재한 만화 GTO 반항아즈마에서 연기리가 BMW와 바꾸자고 하는 장면이 유명합니다. 당시에 GTO의 인기가 상당히 대단했기 때문에 당시 에어맥스 95의 영향력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NBA 선수들의 시그니처 슈즈에도 에어맥스 95 네온을 오마주한 신발들이 있습니다. 먼저 피닉스 선즈의 슈팅가드 데빈 부커가 에어맥스 95 형광 컬러링을 차용한 북1을 신고 등장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 르브론 제임스의 15번째 시그니처에도 에어맥스 95 네온에서 영감받은 컬러링을 입힌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프랑스 출신의 레알 마드리드의 플레이어 킬리안 음바페가 4월 9일 있었던 아스널과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에어맥스 95 형광을 오마주한 머큐리얼 슈퍼플라이를 신고 경기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미 오피셜 이미지도 공개된 적이 있어서 발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 아이코닉 모멘트는 사실 이게 아이코닉한 모멘트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2009년 영국 타블로이드지 더 미러에서 범죄 현장에서의 신발 자국들을 분석하여 범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신발 탑10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1위는 오늘의 주인공 에어맥스 95였는데요. 스니커 프리커 기사에서도 95 중 가장 아이코닉한 형광 컬러를 예시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신발 10가지 중 6개가 나이키였는데요. 나이키 중에서도 에어맥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2000년도에도 에어맥스 LTD에 이어서 에어맥스 95가 2위를 기록하며 전통적인 범죄 신발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영국의 비행 청소년 집단을 뜻하는 차부족들이나 훌리곤들이 에어맥스를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에어맥스 시리즈는 버버리와 추리닝 패션으로 대표되는 이들이 사랑하는 신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셀러브리티들이 신었던 순간들입니다. 아무래도 에어맥스 95 하면 올드 스니커 팬들은 아시겠지만 히로스의 료코가 가장 유명한데요. 일명 료코맥스라고 불렸으며 2000년도 초반 당시 상당한 프리미엄을 자랑했었습니다. 료코는 에어맥스 95 외에도 96도 착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가장 아이코닉한 순간은 에어맥스 95와 함께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킴 카다시안도 네온 컬러와 마찬가지로 올해 4월에 발매 예정인 핑크폼 컬러를 신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4월 11일에는 전 모델이자 이지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본인의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바네다 카터가 2011년도에 발매했던 브라이트 만다린 컬러링의 에어맥스 95를 착용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셀레브리티 착용샷은 우텐클랜의 멤버 고스트페이스 킬라의 착용샷인데요. 착용한 아이템들을 보면 Y2K 감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에어맥스 95 형광 컬러의 재발매 관련해서는 도쿄에 위치한 빈티지샵 블루룸에서 쇼크드롭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슈프라이즈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4월 18일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니커 매거진 스니커 뉴스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매했던 2020년도 버전과 다른 점은 일본의 스니커 리뷰어 지켄 스튜디오에 따르면 먼저 컬러링이 2025년 버전이 오리지널에 가깝고 빅버블이란 닉네임이 붙은 것답게
에어 유닛의 사이즈가 뒷뿐만이 아니라 앞까지 커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텅의 자수나 면 분할, 수우시 등 디테일적인 면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오리지널에 가깝게 에어 유닛이 커졌다는 부분이 여러 스니커 팬들에겐 가장 반가운 소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에어맥스 95가 발매하는데 또 재미있었던 점이 디자이너 세르지오 로자노의 초기 스케치에서 영감받았던 형광의 리버스 버전인 리버스 그라디언트가 4월 10일 모마 디자인 스토어에서 쇼크드롭했다는 점입니다. 정식 발매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또 작년에 조던4가 그랬던 것처럼 에어맥스 95의 SB 버전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키가 에어맥스 95를 위해서 제대로 판을 깔아준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에어맥스 95를 동경하며 자라온 스니커 팬들부터 이번에 에어맥스 95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모두 원하시는 분들은 에어맥스 95 네온 컬러를 구매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스니커 이야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재미있는 신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슈리비였습니다.